신녀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이 양만춘이 어떻게든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로 정말 놀랍게 잘 싸워낸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 설현의 남자친구인 이 엄태구가 이제 기마부대장이죠. 어떤 급습을 해서 당태종 이세미, 박성웅을 죽이려 하는데 이거를 화살에 써가지고 적진에 날려 이걸 미리 알렸어요. 그래서 엄태구와 모든 기마부대는 전멸하게 되죠. 이 신녀, 무슨 죄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살인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신녀는 고구려군이 기습을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화살에 매달아서 당나라 쪽으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당나라가 그 편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 고구려 기습 군대를 몰살시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의 공범으로 이제 처벌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신녀에게 군형법이 적용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형법이라는 거는 군인, 뭐 군무원, 사관생도 이렇게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신녀는 뭐 군인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교인들 중에 군대에 편입이 된 군목 같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계급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군무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신녀의 신분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군형법 적용도 이제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신녀는 아마도 군형법 제13조에 있는 간첩죄로 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2항에는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녀가 고구려군의 기습작전을 당나라에 알린 거는 엄연하게 군사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간첩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뭐 굳이 변명하자면 이 신녀 정은채는 어떤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불타는 안시성을 봤다는 거죠. 적어도 항복할 기회를 얻고자 이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죽을 순 없지 않냐. 안시성 성민들을 구해야 한다 이러면서 본인은 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정당성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신녀 주장을 좀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긴급피난을 주장한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긴급한 위난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편지를 당나라 쪽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긴급한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형법상 규정에서 나온 건데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제 문을 부순다거나 재물을 손괴할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을 한다? 이거는 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녀의 주장은 좀 법리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생명은 다 같은 거니까 법이 참 제대로 판단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친구랑 산에 가다가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벼랑 끝으로 막 떨어지다가 겨우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근데 아래를 봤더니 친구가 지금 의식을 잃고 있어. 요 아래 나뭇가지를 차라리 잘라내고 나 혼자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나뭇가지를 잘랐다면 이런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자르면 사실 이거 살인인 거잖아요. 살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 어떻게 안 될 수 있어요? 일단 줄을 끊으면 친구가 죽으니까 친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라. 이거를 홍 기자님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럼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거를 요구하기도 어렵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 자체를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 형법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뭔가 이 책임이 법적인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형법상 범죄는 구성 요건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3단계가 구성이 되는데 살인죄를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하려는 자는 어떤 형에 처한다 했을 때 구성 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려는 이 행위 자체가 구성 요건인 거고요. 그 윗단계로 두 번째 단계로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위법성이라는 게 혹시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지 등등 이거를 따져서 정당방위라면 위법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처벌이 안 되는 안 되고. 거고요. 세 번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구성 요건이 해당이 되고 위법성도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도저히 모르는 사람인지 그게 이제 책임 단계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책임까지도 인정이 돼야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통과가 되어야만 이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이렇게 책임 능력이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형법에 규정된 태도입니다. 네, 기대 가능성. 이것도 새롭게 듣는 용어다 보니까 오늘 제대로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에 있는 사건에 대입해서 설명을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말이죠. 최근 한창 이 떠들썩한 사건,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근데 이 딸을 봅시다. 아빠가 정답지를 알려줬어. 정답을 알려줬어. 그걸 봤어요. 또 봤는데 시험을 볼 때 정답을 아는데 오답을 쓴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이 아이들은 처벌이 안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는 네. 의혹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이런 진행 상황 등을 보면 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이 뭐 시험지나 아니면 답안지를 이제 딸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라면 딸들은 학교의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죠. 이 시험을 부정행위를 통해서 방해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건 맞지만 네. 기대 가능성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하게 제가 학생이었더라도 제 옆에 답안지나 시험지가 있다면 그것을 사실 보지 않고 시험을 볼 자신은 없습니다. 양심에 맡겨서 답지가 굴러다녀요, 시험지가 굴러다녀요라고 신고를 하고 제대로 시험을 볼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에게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이 형사법적으로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처벌되는 그렇죠. 거죠? 아버지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이 또 안시성을 통해서 이렇게 반란죄, 내란죄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살펴봤고 현실적인 뭐 숙명여고 사건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한번 정말 또 유익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법적인 것보다 구당서를 보면 고구려의 경우에는 범죄가 별로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 고구려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억세고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벌도 굉장히 엄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던 좀 강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금 스크린으로 불러와서 그런 면을 좀 돌이켜보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클로징 멘트까지 아주 알차네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